안녕. 나 진짜 대박 좋지 않네? 나 안에 뭐 입었어요? 안 보이죠? 너무 티가 오래돼가지고. 이걸 킨 이유가 뭐냐면 그냥 좀 이야기 썰풀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일기나 이렇게 기록을 또 남겨두면 나중에 나도 더 기억하기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는지, 와서 석사도 하고 지금 박사학과 끝나가는데 이렇게 됐는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 공학번이었는데, 아직도죠. 다녔는데, 그때 제가 1년 그러니까 2학기 동안 중국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왔는데, 미국으로 인턴십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립대에서. 근데 그때는 되게 애들이 많이 외국으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건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 학교 애들이 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그래가지고 제가 학점도 별로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된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뽑아서 보냈는데, 그 리버사이드라는 LA 근처에 있는, LA에서 한 동쪽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로 간 거예요. 그걸로 보냈어요. 원래는 그 인턴십 내용이 뭐였냐면, 무급으로 그 리버사이드 시청에서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무급으로 하긴 하는데, 뭐 학교에서 장학금도 조금 더 대주고, 갔다 오면은 뭐 등록금도 조금 깎아주고, 뭐 이래저래 서울시도 되게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쁘지 않다. 중국에 있었으니까 좀 쌌으니까 그럼 가자 해서 갔어요. 원래는 한 3개월만 갔다 오는 거였거든요. 2009년 3월 말, 아직도 기억나요. 3월 말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처음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1개월 동안은 꼭 어학연수 그 수업을 듣고 3개월 동안 이제 인턴십을 하는 거였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닌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개월을 들었어요. 잔소리 말고 가서. 되게 비쌌어요. 그 코스도 되게 비싸고, 방도 1개월만 있는 거 하는데 뭐 70만 원, 80만 원 이랬던 것 같아. 애들 2명이랑 쉐어하고, 뭐 부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튼 그랬어요. 근데 했어요. 그래서 1개월이 딱 끝나가는데 4명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가 2009년이었어요. 2009년에 미국에서 그 경제 위기 상황 된 거 아시죠? 그 하우싱 마켓 완전 붕괴되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하도 은행에서 돈 빌려줘가지고 완전 부도 났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정말 경기 대공황 때만큼 경제가 안 좋아졌다,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 그때가 딱 그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청에서 4명을 다 못 받아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막 정신이 없었나 보지. 돈도 없고 막 사람 자르고 뭐. 그러니까 누구를 막 새로 받아가지고 할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린 미국에 다 있고, 근데 4명 중에 2명만 된다는, 또 나는 아닌 거야. 왜냐면은 그 4명 중에 그 선택된 2명이 전전컴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전컴, 그리고 저는 화공이었고. 그러니까 화공보단 전전컴이 조금 더 시청에서 할 일이 있겠다. 그래서 얘네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제 1개월 동안 수업을 들었잖아요. 듣고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방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왜냐면은 그 2명은 계속 이제 출근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경력 쌓는데, 나랑 다른 애는 이제 걔는 환경공학부였어요. 나는 화학공학이고. 둘이서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고 어떡하냐 있었는데, 그 우리 시립대랑 거기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리버사이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UCLA도 있고 UC 버클리도 있고, 근데 거기는 리버사이드 점에 있는 사람이랑 연락이 닿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얘네들 이제 2명 어떡하냐 해가지고 도와주려고 우리 둘을 데리고 학교 여기저기, 아니면 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런 데를 막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무급이니까 이제 더 마음 가볍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좀 소개를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막 여러 군데 갔었던 것 같아요. 뭐 극장에서 일하는 것도 있었나, 뭐 되게 희귀한 것도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튼 그러다가
화학공학과의 실험실에 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실험실이 아니라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 본 캠퍼스랑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니 3km 정도 오바고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따로 이렇게 시설이 있었어요. 그게 약간 되게 큰 단지, 연구단지 같은 큰 건물 두 개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화학공학 관련된 랩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갔는데 거기 한국 분이 계신 거예요. 교수님은 아니고 그 랩을 담당하는 교수님 밑에 있던 분이셨는데, 그분도 박사님이신데 우리를 딱 보고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아, 일할 거면 일하라고, 그리고 채소 시급도 줄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싸 땡 잡았잖아요. 일도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하고 그냥 거기서, 그때는 연구실에서 일하는 거니까 애들 도와주고 뭐 실험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였어요 보통. 그래서 뭐 돈 받고 도와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미팅 있었거든요. 근데 그룹 미팅 때 그 담당 교수가, 미국 담당 교수님이 저한테, 저랑 그 다른 애 남자 두 명한테 혹시 대학원에 올 관심이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학원은 좀 비싸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 다 등록금이랑 뭐 보험 같은 것도 다 대주고 다 커버를 해주고 생활금이 나가요. 한 200만 원 안 되게 생활비가 지급이 되는데, 그래서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 그리고 내가 사실 이걸 대학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어떤 연구가 어떤 건지 좀 더 배우고 싶다 해서 인턴십을 좀 연장할 수 있냐. 그래서 인턴십을 거의 제가 1년 가까이 했어요. 인턴십만. 근데 그것도 유급으로 해서 인턴십 하고 와서도 유급으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인턴십을 다 마치고 오케이 나 그럼 박사과정을 오겠다. 그래서 그때 좀 약간 완전 혼란스러웠던, 진짜 막 정신 하나도 없었던 게, 제가 그때 대학 생활을 그지같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성적 관련해서 너무 성적이 개판이고 안 들은 과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랑 약속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교수님. 내가 1년만 안으로 수업 다 듣고 끝내가지고 여기 지원서를 넣어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대. 그래서 약속을 듣고 갔어요. 저는 가서 진짜 1년으로 끝내느라 죽는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끝내고 대학원 시험이 있어요. 약간 수능 같은 건데 그것도 준비하고 토플도 치고 죽는 줄 알았다 진짜. 이거는 좀 옆으로 새는 얘기지만, 대학원 시험 볼 때 미국에서 안 보고 한국에 왔는데 시간을 놓쳐가지고 일본 가서 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일본 가서 보는데 제가 하도 수업이 빡빡하니까 막 4, 5일 이렇게 못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시험 보고 다음날이었나? 다다음날이었나? 날아와서 그날 당일날 오후 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수업 들어갔잖아요. 쉴 때. 진짜 대박이야. 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 썰이 있었고. 그래서 여튼 그래서 1년 동안 해서 지금 왔어요. 박사과정 시작했어요. 박사과정 시작했는데 너무 좋았죠. 사람도 너무 좋았고 날씨 캘리포니아 너무 좋죠. 막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제가 2학년 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담당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있는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서 나는 은퇴를 해도 계속 오겠다, 자기는. 그래서 그러냐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근데 은퇴를 하시고 나서 급격하게 학교 안 나오시더니 급격하게 이제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담당 교수는 없지, 돈도 없지. 계셨다는 한국 그 교수님은 그런 거에 좀 야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의 일은 펀딩을 따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펀딩만 따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었고,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약간 벌써 2학년이고 이제 진짜 빨리 이제 연구를 시작해야 되는데 제대로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걱정된다 하다가 딱 마침 저랑 같이 들어왔던
그 그룹에 같이 들어왔던 남자가 있었어요. 같은 학년에. 걔가 저한테 어느 날 자기 그룹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황띵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자기 사실은 여기저기 인터뷰를 보러 다녔다. 근데 걔는 미국이에요. 인터뷰를 보러 다녔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떠난다고. 교수님이랑 찾았다고. 자기 펀딩 지원해줄 교수 찾았다고. 프로젝트 자기 있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얘기하고 그때 좀 충격이었지. 근데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충격이었고 충격 넘버 원. 충격 넘버 투는 거기에 태국에서 온 애가 2명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돈을 받고 온 애들이었던 걸로 아는데 2명이 태국에서 돈을 내주고 국가에서 돈을 내주면서 미국에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애였어요. 애들이 2명 있었는데 한 명 여자고 한 명 남자였는데 걔네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걔네가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걔네가 되게 고생을 하는 거야. 걔네가 거의 막 4학년, 5학년 갈 때까지 제대로 된 프로젝트 진행도 안 되고. 근데 걔네들은 나라에서 돈을 내주는 거니까 기간대로 끝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거야. 그것도 보고 또 어떤 중국 여자애가 졸업을 했어요. 이게 충격 넘버 3. 중국 여자가 졸업을 했는데 그 여자애가 졸업을 하고 나 사라졌어. 안 나오는 거야 졸업했으니까. 근데 저는 걔랑 별로 친하지 않았어가지고 따로 연락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분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박사님. 그분한테 근데 걔 어떻게 됐냐, 걔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근데 어디 갔어? 라고 한 질문은 뭐 보통 뭐 인더스트리로 갔냐, 기업으로 갔냐, 아니면 뭐 교수가 됐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잖아요, 박사과정 받고 나가면. 근데 그 한국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시집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의 희망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막 보러 다니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보는데 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날라. 오케이, 제가 인터뷰를 보러 다니는데 제가 생각해놨던 교수님은 따로 있는데 그 어드바이서가 있었어요. 그 대학원생들 해주는 어드바이서, 뭐 담당 교수 관계, 뭐 수업 듣는 거. 근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계속 이 중국 남자 교수한테 가라는 거예요. 되게 젊은 중국 남자인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을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 계속 가래. 근데 나는 싫은 거야. 왜냐면은 미국에서도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 뭐 일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한중일 이 사람들은 그 한중일 학생들을 진짜 삐 같이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엄청 부려먹고 히스테리 장난 아니고 미국인 걸 잊어라 막. 넌 노예다 막 뭐 너무 안 좋은 거 많이 들어서 내가 미루다가 없어, 교수님이 뭐 나를 받아줄 데가 없어. 그래서 갔어요.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야 가자마자. 왜냐면 자기 이제 학생이 없었던 거야 자기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PhD였나 그런 마스터 한 명 있었고 갔는데 거기가 제 분야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 하고 있었고 신재생 에너지 하고 있었고 화공이고, 그 실험실은 약간 환경화학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물 같은 거 그냥 물을 샘플해가지고 실험 돌려가지고 어떻게 뭐 농도가 변하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거야. 배경 지식이. 분명히 일반 화학 같은 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아니야, 맞아. 그래서 좀 그렇게 했는데 나를 받아줄 교수가 없었고, 그리고 나는 조금 더 어려웠던 게 뭐냐면 2학년이었잖아요. 2학년이면은 대학원생은 PhD, 그러니까 박사생은 담당 교수가 돈을 내줘야 하잖아, 나를. 근데 1학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4, 5년 되는 대학원 생활에서 1년, 제일 처음 1년, 1학년 때는 학교에서 돈을 내줘요. 근데 1학년이 끝나면 2학년 때부터 무조건 담당 교수가 돈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학년 때 인터뷰를 하고 다닌다는 거는 이 담당 교수가 오케이를 하면은 나를 그 다음날부터 돈을 내줘야 되는 거야. 내 뭐 학비, 뭐 보험비, 내 생활비를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지. 그리고 외국인은 조금 더 힘들었어. 왜냐면 그 외국인은 좀 더 비쌌어요.
피가 따로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뭐 또 조건이 있었어. 뭐 박사과정 하면서 1년 지나면은 퀄리파잉 exam이라고 보거든요. 그 뭐냐면은 필기시험인데 그 필기시험으로 이제 거르는 거야. 중요 과목 필기시험으로 거르고, 두 번째는 Advanced Candidacy라는 게 있는데 oral exam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거를 시간 내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미 2학년이잖아. 틱톡틱톡 시간은 가는데 1년 내로 이거 oral exam을 봐야 돼요. 만약 안 보면은, 특히 외국에는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붙는 거야. 너무 비싸지는 거야, 내가. 그래서 좀 이제 교수들이 좀 위험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나 뭐 갈 데가 없고 지금 있는 그룹에 있어서는 뭐 될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룹 옮겼어요. 그래서 그룹 옮겼는데 진짜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 그때 교수랑도 진짜 안 맞고 진짜 미친 듯이 쪼는 거야. 막 일주일에 100시간 일하라고 그러고 계속 와서 체크하고 뭐 했냐고 막 마이크로 매니징 장난 아니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기 배경 지식도 없지. 그러니까 실험을 해도 뭐 숙련돼 있는 사람은 10번 실험을 돌리면, 예를 들어 한 번 실수한다고 치면 나는 4번, 5번 실수하는 거야. 작은 거에 아무리 느리게 아무리 해도 나중에 아는 거야. 돌리고 나서 처음이니까.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데 담당 교수 너무 나랑 스타일 안 맞고 너무 쪼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때려치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때려치고 나온 것보다는 둘이 엄청 싸우고 담당 교수 너 가라고, 나도 그냥 거의 쫓겨난 식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오면은 내 비자는 어떡하며, 그럼 나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나는 학생이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때 나 처음에 있었던 교수 있죠. 가서 빌었어요. 나 받아달라고. 그래서 교수가 나를 그러면은 석사로 해서 석사는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석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를 하고 부랴부랴 이제 막 뭐지, 다른 대학, 그러니까 박사를 하려고, 박사는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박사 끝내야 돼서 막 지원을 했어요, 다른 학교에. 근데 이건 왜냐면은 내가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미국에 있는 미국인이나 미국에 사는 외국인, 영주권 있는 외국인이랑 경쟁을 하려면 적어도 박사는 있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박사로 가면은 되게 특정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고를 확률이 높아지지만, 내가 너무 일반적인 노동력을 지원하는 사람이 되면 왜 나를 뽑겠냐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박사과정을 하고, 그때 남자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 지원했죠. 박사과정 지원했는데 뭐 어디가 어디 됐는지 별로 많이 된 것 같진 않아. 그렇게 많이 늦지도 않았지만 늦는 것도 비쌌어. 뭐 여튼 그래가지고 지원을 했어요. 그때가 2013년? 맞겠죠? 겨울에? 그래서 2014년 3월에, 제 생각에 3월에 디펜스 하고 마스터 받고 석사 받고, 2014년 8월부터 여기서 시작했죠. 근데 그것도 또 얘기가 있어. 근데 그거 나중에 할래요. 이거 너무 길어지고 있어. 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쉽진 않았다. 근데 다행히도 진짜 산전수전 다 겪고 4년, 지금 4년 딱 지났죠? 지금 8월이니까 4년 후에 이제 졸업하려고 하거든요. 몇 달 내로 한 달, 2달 내로 디펜스 할 거니까 다행이죠. 사람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진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 썰은 다음에 풀도록. 안녕.